안녕하십니까. 프레시스 신체균형 연구소 임정일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호흡을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 부위를 가지고 호흡을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식 호흡, 배로 하는 호흡이죠. 그리고 흉식 호흡, 여기에는 뭐 늑골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흉식 호흡, 또 늑골 호흡, 그 다음에 쇄골 호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 있는 복부, 가운데 체간, 가운데 있는 또 흉부, 그리고 늑골, 또 위에 있는 쇄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호흡이 좋고 어떤 호흡이 나쁘고 어떤 호흡을 이렇게 또 조절을 해야 되고 이런 호흡을 하면 좋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부위별로 또 현상별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공간을 나누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보기 때문에 복부, 흉부, 그리고 또 쇄골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것을 모두 다 합쳐서 척추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 쇄골과 가슴, 늑골과 복부는 모두 척추에 달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앞에서 그림을 간단히 한번 그려볼게요. 앞에서 보면 여기 쇄골이 있죠. 쇄골이 있죠. 그리고 쇄골 밑에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겠죠. 그쵸. 갈비뼈.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복부죠. 복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복부, 그리고 흉부, 쇄골, 그리고 이렇게 쇄골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는 복식 호흡, 흉식, 혹은 늑골, 여기는 쇄골. 흔히 우리는 쇄골 호흡이 나쁘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흉식 호흡을 하는 것은 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등 뒤에 있는 척추에 매달려 있는 인체의 전면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척추로 봤을 때는 이거는 측면 그림입니다. 척추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쇄골이죠. 그리고 늑골, 그리고 복부. 이 쇄골 또 늑골, 복부는 모두 이 척추에 달려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체는 척추가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호흡의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척추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복식호흡도 하고 우리 인체는 흉식호흡도 하고 그리고 쇄골 호흡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척추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식호흡을 할 때는 저절로 복식호흡을 하고 그리고 흉식호흡, 쇄골호흡 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쇄골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막 해보세요. 그럼 쇄골이 막 들리죠? 쇄골이 들려서 호흡을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은 저절로 되는 게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쇄골, 또 늑골, 복식 이 호흡을
내가 조절해서 호흡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호흡을 새근새근 엄마한테 잔소리를 막 들어도 잠 금방 들죠. 새근새근 자죠. 아이들이 무슨 호흡을 알아서 하게 됩니까? 어떨 때는 흉식, 어떨 때는 뭐 복식, 모르죠. 척추가 동력이 잘 가동됨으로써 호흡을 이렇게 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은 첫째, 척추에서 주도한다. 둘째,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호흡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이 왜 제한이 오게 되느냐, 라는 것은 주로 이 늑골에서 호흡의 제한이 많이 옵니다. 이 늑골 부위. 이 늑골은, 우리 갈비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기가 용이하죠. 네. 외부로부터의 어떤 방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늑골은 그 구조적인 필연성 때문에 움직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리 쪽은 어떤 늑골과 같은 어떤 구조물이 없죠. 척추를 제외한 양옆의 옆구리는 매우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근육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허리를 움직이는 것이 매우 이 허리의 움직임의 범위와 어떤 이런 가동 범위가 이런 늑골, 흉부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왜? 외부의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척추가 늑골에서 어떤 늑골을 척추가 잘 지지해주지 못하게 되면 이 늑골은 척추의 지지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늑골 스스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뒤에 있는 척추가 늑골을 든든히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프레시소에서는 이것을 척추의 상승력과 추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척추가 상승해서 늑골을 위로 쫙 잡아줘야 되고 척추가 등 뒤에서 밀어주는 추진력으로 늑골 등 뒤에서 볼 때 척추가 늑골을 앞으로 쭉 들어가서 늑골을 뒤에서 붙잡아 주죠. 그래서 늑골이 척추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척추의 상승력이 부족해서 척추가 내려가고 척추의 추진력이 부족해서 늑골을 잘 뒤에서 붙잡아 주지 못하면 늑골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늑골은 움직임보다는 더 고정하는 안정의 역할을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런 경직이죠. 안 그래도 움직임이 제한적인 늑골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더욱더 움직임이 소실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흉식 호흡이 편안하게 척추가 뒤에서 늑골을 편안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늑골이 고정되기 때문에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된 호흡이 만들어지겠죠. 마치 늑골이 과하게 벌어지고 다물어지는 것 같은, 이건 정면에서 봤을 때죠. 정면에서 봤을 때 늑골이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늑골은 움직임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이 없어서 전체적인 과장된 움직임을 하는 것이죠. 저절로 척추에 의해서 움직이면 편안한 차분한 움직임이 될 텐데 움직임이 없으니까 과장된 억지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된 움직임은 사실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저절로 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장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과장된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차라리 복부를 움직이는 게 편하죠. 왜?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복부의 팽만은 복부 근육을 늘어지게 약화되게 만드는 이러한 부조화도 발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척추 뒤에서 붙잡아주는 척추의 동력에 의한 견고한 안정성이 바탕이 돼야지 우리 인체는 위로는 쇄골, 가운데는 또 흉부 늑골, 또 밑에는 복부가 시기적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는 다 정면에서 대하죠. 그래서 정면에서 호흡이 움직이는 것, 또 목에 호흡근이 움직이는 것, 이거 봅니다. 근데 사실은 등 뒤에서 이 앞쪽을 매달고 있는 등 뒤에 있는 척추가 저절로 시기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끊을 때가 언제입니까? 호흡할 때 말을 끊죠. 말을 막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호흡을 언제 할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은 글쎄요, 좋은 호흡은 아닌 것이죠. 물론 조절도 해야겠지만 기본 바탕은 저절로 되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호흡은 쇄골, 또 늑골, 그리고 복부. 그러나 등 뒤에서 척추의 동력에 의해서 시기적절하게 이 모두는 저절로 호흡이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프레시소 신체균형 연구소 대표 임정일 원장이었습니다.